한일 정부가 한국 공군기의 일본 기진의 중간급유를 추진했다가 독도 문제로 거절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본 내에선 한일 간 방위 협력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는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장거리 비행에 따라 이동 도중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들러 급유할 수 있는지를 일본 측에 타진했지만 최종 거절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당초 한국군과 자위대 간 협력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블랙이글스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한 사실을 확인한 뒤 항의하고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결정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첫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향하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선 이해를 얻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은 에어쇼를 위한 비행 훈련이라고 설명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다만 이번 일이 실현되면 상호 군수 지원 협정 등 양국 간 방위 협력 강화와 자위대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희석될 거란 기대감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인들이 우리 총리님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シャトル外交、これをしっかり活用しまして、私と大統領の間で、しっかりと意思疎通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앞서 안규백 국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말레이시아에서 만나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등을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나경열입니다. 네, 한국 공군기가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처음으로 급유하는 방안이 한일 정부 간 논의됐으나 무산됐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한국 측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들러 급유하고자 한다고 일본 측에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블랙이글스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에이펙 계기로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결정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직에 오를 다카이치 사나이의 자민당 총재는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입니다.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협력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전후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을 앞두고 일본 시민들은 새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경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총리 취임 후 한국 등과 마찰을 빚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나옵니다. アジア関係がちょっと心配ではありますけれど、そこはうまくやっていけるんじゃないかと期待はしています。 다카이치 총재는 강요 시절부터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며 역사인식의 극우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일본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일 뿐 외교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それぞれの国のために従事られた方のご遺伝というものはそれぞれの国民が自らの心に従って行うものだと思います。 다카이치 총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도 야스쿠니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적시에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만약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 재임 중 참배를 강행한다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배한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영토 문제에서도 기존 내각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토론회에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의 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자고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보수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한국,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을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배려하는 것처럼 다카이치 총재도 실용 외교를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일본 정부가 동해상 독도 주변에서 이뤄진 우리 측의 해양조사 활동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 경로로 항의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해양조사선 나라호에서 나온 와이어 같은 물체가 바다 쪽으로 매달린 것이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주일 한국 대사관 측에 한국 조사선의 해양조사 활동이 일본의 동의 없이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도 한국 외교부에 이 같은 항의 입장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이번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냈습니다. 올해로 21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해 항의하고 이런 부당한 주장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적인 경위를 배경으로 하는 외교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한다. 그 다음 장 지도에도 우리 땅인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 이후 21년째 왜곡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이번엔 어린이판 방위백서까지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 국방부 청사로 불러들여 엄중 항의했습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했습니다. 21년째 같은 주장 반복하고 계신데 영유권 주장 철회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다시 봐야 되나요? 정부는 일본 방위백서 공개 직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부당한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올해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지만 경제 안보 분야에선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일측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